그래서 저는 가서 얘기를 또 했지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요. 그 우리 그 선배님한테 얘기해서 가면 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저 장관한테 이제 알았다고. 그런데 장관이 자기 이제 그 신혁 씨가 이제 그 뭐랄까 자기 그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저 병원을 그때 이제 500배들을 지른다고 했단 말이야 강남에다가. 네. 응? 그러니까 그 반으로 잘라서 250배들만 짓고 나머지는 광주, 용인 뭐 이런데 성남 뭐 이런데 그 그때 뭐 다 무의지역이네 그때. 어? 강남이 그 당시에 논밭이었다고. 어?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조그만 병원들 조그만들 병원들 하나씩 짓고 경기도도 그때 병원이 없었다고 그 당시에 75년에 짓고 인천에다가 또 계양 그쪽에다가 저 산업장도 이제 인천 걸 키워가지고 그때는 인천시 바로 밑에 저지 거기다가 할 테니까 거기다도 산업병원 하나 좀 산재병원 하나 짓고 이렇게 하고 250배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병원을 이제 짓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그 김효기 선생이 관계했는데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. 그러니까 난 이래다가 슬슬 이제 하면서 선생님 그거 처음부터 보건사회부에다 좀 이랬으면 뭐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슬슬 농담 삼아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데요.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정말 그 많이 많은데요. 저걸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걸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 영동 세브란스였어요. 왜 영동인 줄 알아요? 영등포 동쪽이라고 그래서 영등포 동쪽 한강에 영등포 그러다 영등포 동쪽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였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남에 영등포밖에. 영등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병원도 물론 없었고.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. 이제 그래가지고선 우리 아시안 게임, 올림픽 게임 그걸 하게 되면 82년에서부터 저걸 해가지고 이제 저걸 만들 때 나더러 또 보건복지부에서 올림픽 그 프로젝트 차기에서 유승음이 그거 좀 책이 좀 맡아라 의료관계 막 그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영등포 동쪽에 있는 중에서 영등포 거기가 옛날에 다 그 공장들인데 그 중에 그 오비 맥주니 무슨 이런 그 공해들 많이 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경기도 저쪽 남쪽으로 해서 동쪽 남쪽으로 다 밀고 나머지 그 공해가 없는 것들만 이제 거기다 냉겨놨거든. 조그만 그 공장들.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.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집계 뭐 서울에 있던 생긴 병원들의 그런 의료 장비들 같은 수준이 지금 저희가 그 대우재단에 있는 대우 병원들 그에 있는 의료 장비랑 크게 다르지 않았나요? 그때 그 수준으로 봐서 네네네. 예를 들면 70대 중반 후반 그때만 하더라도 네. 그 강남에는 병원이 없었어요. 이때도 없었고. 한강 남쪽에는 병원이 없었어요. 네. 그 조그만 의원이나 있고 뭐 한두 개 뭐 있고 그랬지 없었거든. 네. 그리고 장비나 뭐 나가더라도 네. 그때 뭐 그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우 재단에서 그 병원들 한 것들의 네. 수준이나 네. 우리 다른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지역하고 차이가 없었죠.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군요. 같은 그럼 차이가 없고. 그럼요. 그리고 예. 대우재단에서 저는 그 낙도 오진대 그 도서 오진대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거기 수도권에 있는 장비들이랑 비슷하다는 게 조금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뭐 장비라는 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없었고 네. 그 이제 그 기껏해야 그 엑스레이 찍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네. 뭐 이런 거거든요. 네.
그러니까 내가 거제도에서도 그랬지만은 전기가 없으면은 그 저 LPG 가스 같은 것들로 해서 통통통통 돌려가지고 뭐 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그게 뭐 그저 평상적인 거죠.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는 네.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장비 같은 거 뭐 이런 게 무슨 요새 뭐 CT가 있어요. 그거 CT 들어온 거는 80년대 이제 이후에 8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저거 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때 그래서 그 내가 볼 때는 네.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는 사람들은 네. 대우에서 참 저렇게 그 신경을 무의적에다 많이 이렇게 쓰는 해가지고는 네. 참 마음에 든다. 그래. 네.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병원이요. 네. 강남에 간 것이 그 강남에 이제 여기 명동에 성모병원이 있다가 네. 그 성모병원을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해서 그 80년 고즈음에 그 반포에다가 성모병원을 좀 옮겨서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했고 네. 그다음에 세브란스가 이제 82년 3년 그때 이제 강남 세브란스가 이렇게 했고 네. 그다음에 병원이 또 쓴 거는 올림픽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 아산병원 그게 89년에 오픈했어요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 병원이라는 것들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어떻게 보면 대우병원이 먼저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군요.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대학병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라도 뭐 대학병 그 당시에 대학병원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힘들지. 그렇지만 예? 네.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수준 맞게 그렇게 돼 있었죠. 그럼 의료진 분들께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시기가 섭외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봉사 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그 낙도 오지의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수준 높은 의료진 분들께서 그쪽으로 가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섭외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아니 된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? 그런 것이 네. 그 의사들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네. 예를 들면 뭐 기독교계라든지 무슨 이런 그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. 이거 좀 봉사 좀 해야겠다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때 1년을 거제도에 있으시는 게 사실은 그 아내분도 봉사의 마음이 같이 없었으면 사실 좀 버티기가 힘든 가라 그래서 가거나 이제 그런 게 힘든 거잖아요. 거기서 산다는 거. 그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거제도에 그 해서 결혼하자마자 갈 때 내가 네. 미리 결혼 그 얘기 나올 때 네. 나는 예방을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아프리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또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. 내가 뭐 거제도라는 얘기 그때 안 했지만은 나는 앞으로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런 나라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시즌에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. 에? 정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아까 힘들었지만요. 목욕하는 것도 힘들었어요. 그 이제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마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목욕을 할 수 있긴 했는데 거의 물이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그 저 뭐야 위에서 물 저어놨다가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임시 쪽에서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펌프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그랬거든. 근데 그걸 해가지고 목욕을 했더니 동네 사람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씹는 거야. 근데 그다음부터는 목욕도 집에서 안 하고 그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가서 군청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. 그럼 그런 경험들이 이제 대우병원에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께서도 다 그런 식의 어려움을 다 겪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병원을 설립하고 나서는 78년에 이제 네. 그 미국에 박사학위 하러 갔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
그 뒤로 몇 년은 잘 모르고 아,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네, 내가 네. 81년에 돌아왔는데 네. 81년에 돌아오니까 그때는 병원이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난 그냥 그것만 하겠지 뭐 운영위원회 한다든지 그런 건 뭐 별로 없고 그냥 얘기만 뭐 그래도 듣고 뭔가 이거를 시작하는 씨앗을 뿌리신 분으로서 그 후에 아, 대우병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더라 아니면 뭐 대우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이렇게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뭔가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으시죠? 그런 거는 뿌듯했던 내가 이제 마음? 관심이 있으니까 네, 거기에 뭐 보건소라든지 그 지역에 네. 사는 사람한테 요새 그 병원 어때 아, 뭐 어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저걸 네. 했었죠. 아, 그렇게 하고 그 계속해서 꾸준히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는 최혜관 그 원장은 거기서 꾸준히 네. 거기서 한 3년인가 어디는 다른 그 대우병원에 가서 네. 그 근무한 적이 있을 네. 거예요. 그 정도는. 그 나머지는 또 다시 와서 저걸 네. 하고 그 병원을 자기가 이제 운영하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때부터 네. 저걸 하고 그 양반은 내가 이따 가끔씩 이제 저기 이야기를. 또 하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혹시 뭐 몇 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랬죠.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내가 뭐 그 이제 직접적으로 모여놓고 이제 소문 소문. 또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거기 요새 병원 어때? 그럼 어떤 얘기가 많이 뭐 좋다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의 지역, 낙도 지역에서 저걸 하는 거니까 네. 그래도 잘 꾸준해 운영되고. 아직까지도 뭐 그 정도는 얘기는 하죠. 네. 그럼 이제 저희 그 병원은 종료됐고 지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뭐 아카이브라든가 지금 이런 걸 지금 거기 건립을 하려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그 병원이 또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. 네, 이곳이 좀 어떤 곳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았으면 좋겠는지 처음 이렇게 하신 분으로서의 그런 뭔가 바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내가 보기에는 네, 앞으로 지금 어떻게?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봐서 네, 소득이 우리가 3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네,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네. 이제는 전부 다 건강 문제에다가 신경 쓰거든요. 네, 돈 문제 신경 쓰질 않잖아요. 네, 경제 수준 뭐 이런 것 때문에. 네, 그러니까 내가 의료지원재단 정년퇴임하고 나서부터 의료지원재단 하고 있지만은 네. 거기도 좀 후원자가 좀 되세요. 어, 뭐 소득공제도 되고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정년퇴임할 때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저거 했으니까 이제는 그 존스 홉킨스 내가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겸임 교수에 해당되는 거죠. 어, 그 봉급은 안 받지만은 교수로서 쭉 저 80년 말부터 쭉 해가지고 강의도 매년 가서 강의도 뭐 쭉 십몇 년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거기 가서 하고 거기서 내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나라 좀 다니면서 이것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제 정부에다가는 이제 당이나 이런 데다가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를 갖다가 옛날 뭐 90년대, 2000년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보건 문제를 이렇게 하고 뭐 의사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를 내가 여러 번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저 과제가 뭐냐 하면은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느냐? 예? 그 아픈 사람들을 갖다 이게 해주려면은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거겠느냐? 그걸 정부가 확실하게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의과대학을 해가지고 뭐 한다. 지금 그런 거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게 제대로 된 의과대학을 해야 되지.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 그런 거는 뭐 돈만 주면 그거 다 돼요. 문제는 어디냐?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어야 돼요. 제대로 된.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의과대학이 40개나 있지만 내가 그 전에 의과대학 할 때도 뭐 문교부 장관하고도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앞으로요 이 의과대학 전부 다 의과대학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? 돈벌이 하려고 만든 거야 나들 지방에. 왜 그러냐?
의과대학 병원 그러면은 환자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. 그렇죠. 뭔가 그러니까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꼭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의과대학을 맺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의과대학이 교수진이요 정말 엉터리들이야. 실력도 없고, 어? 실력도 없고 제대로 저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때 벌써 90년대 때 그 문교부 장관이 안병영 씨라고 될 때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. 이거 앞으로 의과대학 이걸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의과대학도 이거 평가를 해가지고 좀 시원찮은 데는 좀 좋게 하라고 교수연이 부족하고 그래야지. 지금 의과대학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도 이거 엉망이라고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이 40개지만요. 난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거 앞으로 문제다. 이번에 뭐 그 서울은 제로 어저께 했던 거 서울에는 제로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지방에다 뭐 한다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되어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럼 그 엉터리로 배우면은 그럼 안 어떻게 돼요? 되죠. 그러니까 정부가 교수요원도 이렇게 쭉 키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이게 되지. 갑자기 정원만 늘려놓으면 그 엉터리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. 아주 걱정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대우병원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그 주민들이었는지 또는 뭐 군수나 무슨 뭐 그저 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요걸 병원을 어떻게 더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. 어디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. 이런 등등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진도나 완도나 뭐 여기 보면은 그 여수하고도 가깝고 목포하고도 다 가깝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필요할 때 그 저 요원이 와서 응급해서 해주든지 아니면은 빨리 뭐 배를 태우든지 해서 그 병원하고 연계를 맺든지 커넥션을 해주면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지방 정부하고 또 병원 대우병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. 그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네.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재단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도 돈이 남아들거든요. 응? 네. 뭐 예산이 모자란다 뭐 한다 그러지만요. 네.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지금? 불필요한 돈 쓰는 줄 아세요? 나는 내가 그동안 쭉 저걸 해가지고 그 강원도 양양에 의학문화원도 짓고 뭐 할 거 다 했거든요. 양양에 가본 일 있어요? 양양이요. 양양은 강원도 양양. 안 가본 것 같은데. 속초하고 강남구 사이에 네. 양양 있잖아요. 양양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데요. 어떤 경치가 왜 좋으냐?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게 핵심적으로 쓰는 게 물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 좋은 거 하면 저 해수분이 뭐 이런 데서 조사한 거 보세요. 양양이. 양양이 좋아요. 왜? 설악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. 그 다음에 공기? 태백산맥이 세기 때문에 저 서쪽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 다 막아줘. 그 다음에 양양은 공장 같은 거 이런 게 없어. 강릉만 하더라도 뭐 석탄 공장 무슨 공장 뭐지만 여기는 공장도 없어가지고 공해가 없어. 공해가.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잡아서 거기다가 의학문화원을 줘서 그 남대천가 이렇게다가 줘서 한번 가보세요. 네. 시간 내서 한번 내가 모시고도 갈게. 가서
그런 걸 그러니까 피하거든요. 그런데 난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. 거기를 갖다 쭉 지금 한 2, 30년 거기 이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센터 무슨 뭐 복지회관 뭐 이런 거 많은데 나 거기 이제 가끔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높은 사람들 뭐 부군수 무슨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노인 그 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은 네. 거기는 장비 시설 있잖아요. 네.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야. 불필요한 거. 비싼 것들 뭐 이런 거 왜 노인들이 쓸 그 운동 기구 같은 거는 네. 한계가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네. 비싼 거. 그다음에 보여주기. 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 맞지 않는.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. 네. 그거 벌써 여러 해 됐지 뭐 한 10년쯤 됐지만 서울시에서 저걸 해가지고 두 군데 저걸 하고 그 중에 두 군데 맺는 것 중에 하나를 그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다 이제 그 운영을 맡겼어. 네. 그래 한 11년 전에 거기 내가 이제 한번 가서 봤어요. 그 어디인지 알죠? 저쪽 그 서쪽에 무슨 회관이죠? 저 올림픽이 아니라 저 그 코엑스 그 하던 그 기관 그쪽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. 네. 거기 지금 가서 그때 그 병원하고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보니까 목욕탕. 네, 그걸 가보고 거기 또 이제 간호부장으로 누가 갔는데 제자가 이제 관련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지어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놓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보기에 웃기는 거 하나가 보니까 층별로 목욕탕 정도가 다른데 한 층에 갔더니 목욕탕이 정말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목욕탕이 하나 있더라고요. 왜 그러냐? 자기 몸을 못 가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게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몰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기구들을 만들어놨어.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쓸 줄 알아요? 맞아요. 옆에 누가 해줘야. 해줘야 되는 거지. 그 맞아요.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장비를 해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. 그 비싼 장비를 갖다가 수입해다가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돈을 쓰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이건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걸 좀 만들게 하고 되니까 앞으로 대우병원에서도 대우재단에서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런 데를 그 지역에 이제 그런 거 중에서 좀 잘 알만한 분들,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슬슬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뭘 좀 더 하면 좋을까? 뭐 그러니까 슬슬 이제 간접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되죠.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같이 잘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군요.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원 서비스 중에서 상당히 그 불합리하고 나쁜 게 뭐예요? 나쁜 게 간병. 간병. 지금 간병비가 얼마나 들어요? 한 달에 얼마씩 쓴다고 생각하세요? 300? 예를 360에서 400.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되고. 내가 벌써 30년 전에 간병제를 없애라 얘기 많이 했어요. 왜 그러냐? 간병을 과거에는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뭐 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병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대로 됐지만은 그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하면서 이제 그게 힘들어졌잖아요. 왜? 자기 며느리나 딸도 저 직장 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때 이거 간병비 없애라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하고
그 학회니 이런 데도 얘기해서 이걸 없애라. 간병이 있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. 아, 그래요? 이 어. 좀 높은 나라 중에서.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. 요즘에는 안 오지만 한 4, 5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오면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뭐 협회에서 이런 데가 날 알아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 좀 관람 좀 하겠다. 특히 그 뭐 해외 관광 뭐또 하고 뭐 해외 병원도 뭐 국제 병원도 짓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. 그 온 사람에서 만나면은 그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. 한 며칠이나 있어야 돼. 한 일주일 있는다. 근데 내 얘기 듣고 나서는 그 다음날 간대. 왜? 말자 헛거거든.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내가 힘든 게 뭐냐. 병원을 그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원장들한테 얘기해서 저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대 좀 그 병실 여기에 좀 그 간병인들을 좀 빼달라. 그래서 구경을 시켜줬는 거 아니에요. 외국의 경우에 선진 외국의 경우에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료 계열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. 병실에 병실에는 의사, 간호사, 약사, 물리치료사 뭐 이런 의료계 계열 사람만 들어가지 환자 보호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 환자 보호자가 면회를 가려고 해도 면회실에 따로 가서 의료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. 청소부. 아, 청소. 청소부. 그거 왜? 있어야죠. 청소부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나 청소부라 하더라도 그 직접 다 거기를 해서 옷 같은 거 대서 청소는 뭐 해야 되고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훤히 하는 전문가들이라고. 우리 보통 말하는 청소부가 아니라고. 뭐 이거 쓸기 나는 게 아니고 이 세균은 어떻게 박테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걸 다 챙기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? 그냥 간병인하고 같이 자고 먹고 24시간을 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간병인이 병을 옮겨줄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이 여기 환자들한테 병을 옮을 수도 있고 또 면회도 그렇게 막 시켜주고 그런 거예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이렇게 엉터리예요. 이렇게 엉터리예요.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됩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 이건 좀 여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여태까지 얘기했다고. 근데 들을만 하면은 장관도 바뀌고 밑에 사람도 바뀌고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될만 하다가 안 되고 될만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잘 봐서 그러니까요. 이거 타당하네. 이렇게 해야겠네.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뿐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은 뭔가 달라졌을 텐데 좀 뭔가 그러니까 진작에 달라졌을 그러니까 간병을 네. 그 병원에서 또 건강보험에서 네. 의사, 간호사, 그다음에 그 간호조무원, 그다음에 간병 그 직책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로 하든지 무슨 뭐 간병 뭐 간병인으로 하든지 해서 해가지고 병원의 직원 중에 하나로서 교육 훈련 시키고 자격증 줘가지고 해서 직접 병원에서 고용을 해서 그것이 건강보험에 포함이 돼야 된다. 그럼 너무 좋겠어요. 지금 좋겠어요. 그 정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네,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당연한 게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은 저 지난달 25일에 네. 엿새 동안을 내가 입원을 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빌빌하는 게 여기 근육도 빠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어요. 왜? 갑자기 뭐 좀 시원치 않고 잠깐 구역질도 나고 그래서 했는데 그 뭐 이제 그 내과 하는 내 동료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
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. 근데 진단을 지금 금방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날 뭐 가지고 하는 게 좀 상태가 심해서 아이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가봐라.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갔다고. 네. 갔더니 뭐 검사 이것저것 뭐 하더니 입원하세요. 어디가 어? 어디가 안 좋으신 걸로? 아니 상태가 좀 시원찮고 CT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하니까 한 거예요. 여세를 입원했어요. 그게 뭐냐? 장하고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좀 막힌 거예요. 근데 꽉 막힌 게 아니야. 근데 가능성 있는 게 거기 암이 있어서 암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이 장이 꼬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틀어져 가지고 해서 엉매져 가지고 그러면 그걸 잘라내서 수술도 해야 되겠고 뭐 등등 하는 내 경우에는 거기 좀 염증이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꽉 막힌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도 다행이네요. 그래 진짜.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 일주일을 갖다 쓰질 않았으니까 근육이 여기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이 힘들어서 계단 오르내렸던 이렇게 그래, 짚고 가는 게 힘들다. 반드시 그런 거거든요. 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무슨 뭐 이런 거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저출산도 내가 지금 그 전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등등을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. 작년에도 한번 포럼을 했더니 그 저 충청남도 그 서산 바로 밑에 당진이라고 있어요. 네.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나이가 69세인데 지금 25년 동안을 저출산 관계를 갖다 이거 활동을 해가지고 도사에 도사. 보통 거기에는 애들이 전부 다 저 교인들이 자원봉사해서 봐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 그 초등학교 1, 2, 3학년 이런 애들은 이제 학교 끝나면은 마이크로버스를 해서 태우다 거기다 해가지고 뭐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또 해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을 서너 명 다섯 명씩 낳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저출산 뭐 고령화 뭐 이런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사실 그 전부터 내가 건의를 많이 했거든.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먹어 들어가지 않아.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고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을 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. 나 말고는 그 여자 교수 하나가 복지하는 여자 교수만 하나 있었고, 근데 그 여자는 뭐 복지하기 때문에 별로 적고,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해도 나머지들은 다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어느 뭐 협회에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. 그 몇 번 했다가 그냥 아유 하고 관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영역별로 이렇게 뭐가 지금 문제구나.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난 오늘 그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뭐 불필요한 아니에요. 얘기들 많이 저거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병원이 설립되게 된 것부터 그 배경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부터 쭉 이제 이해 폭이 넓어져서 이렇게 쭉 이해가 됐어요. 너무 좋은 말씀 글쎄 많이 나는 해주셨어요. 오늘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 어떻게 돼서 이 병원을 만들게 됐나 네. 어떻게 됐나 하는 걸 그 당시 상황하고 해가지고 네.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 이 즈음에 네. 그 상황 네. 현재 우리나라 상황 또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주민 거기에 리더들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저 거기에 이제 그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관계에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슬 이런데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. 네, 거기서 나오죠. 그러면 지금 쭉 저희가 흘러나와서 이제 대우병원이 그 한마디로 딱 의미를 이사장님한테 대우병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 대우병원은 뭐뭐뭐였다 라고 딱 그 뭔가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단어가 있으실까요?
글쎄 그건 나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 그 70대 중반에 네.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네. 대여병원에서 네, 받아들여서 받아들여.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 당시에 이런 병을 정말 민간 재단에서 한 거는 처음이잖아요. 응? 선교사들이 한 거는 뭐 꽤 있지만은 민간 재단 인간재단.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그래서 난 사실 김우중 회장하고 그 방에도 내가 몇 번 갔었어요. 그냥 뭐 굉장히 나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7년 선배인데 예? 몇 번 가도 정말 격차 없이 뭐 여기 가면서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래서 저기 아주 그랬어요.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다.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이런 병원을 짓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고 흐뭇하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민간 재단으로서 민간 사업으로서 이렇게 했다. 네. 그런 거는 참 흐뭇하죠. 그러면 나에게 대우병원은 나의 자부심이다. 보람이다. 나의 보람이다. 내가 제안한 네. 이런 것에 대한 그 참 보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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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보람의 열매. 뭐 이런 느낌으로 포장을 조금 더 할까요? 아니죠. 뭐 그런 건 좋은데 네. 난 지금까지 이게 그 생활에 오면서 네.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자 하고 나는 씨 뿌리고 네. 물 주고 이런 네. 것만 하면 됐지. 네. 나머지 그 더 키우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냐. 네. 나는 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거를 제안을 해왔어요. 씨앗을 여기저기 제공을 정말 많이 해주신